전북 동부권 지역 인구 대부분이 60분 내 권역 응급의료센터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닥터 헬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던 콤바인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아내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2028년까지 2,2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미래농업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닭을 실은 트럭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톤 트럭이 모두 타고 닭 1,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남원과 무주,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 인구 대부분이 60분 이내에 권역 응급의료센터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응급의료 취약지로 알려진 전북 동부권 지역에 닥터 헬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남원에서 교통사고로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119 구급대를 이용해 익산에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이송 시간이 길어 치료 가능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부권은 출동해서 도착하는데 25분인다는 얘기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리산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5차 계획에는 특히 우리 의료원에 닥터 헬기가 꼭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 동부권에 위치한 남원과 무주, 장수 지역은 95% 이상의 인구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6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닥터 헬기를 4대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 동부권은 배치 지역에서 제외돼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지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남, 전남과 협력해서 제5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닥터 헬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계점을 관리를 잘하고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닥터 헬기 추가 배치를 위해서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 보완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북도는 닥터 헬기가 배치되기 전까지 소방 헬기를 이용한 긴급 이송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입니다. 닥터 헬기를 운영을 하려면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닥터 헬기가 출동해서 중환자를 이송했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와 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리산 일대 주민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시스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쯤 순창군 유등면의 한 논에서 남편이 운전하던 콤바인이 넘어지면서 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50대 아내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상반신이 콤바인에 깔렸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콤바인이 논 경사진 곳을 내려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60대 남편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10일 새벽 5시 20분쯤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91km 인근에서 닭을 실은 트럭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 트럭이 모두 타 닭 1,0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이상해 엔진 오일을 확인하던 중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남원시가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47헥타르 규모의 에코 스마트팜을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28년까지 2,2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미래농업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바이오, 6차 산업을 연계 15만 평 규모의 에코 스마트팜 농생명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청년농 유입이 활성화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 산업지구 중 선도지구에는 남원뿐만 아니라 고창과 임실 등 7개 지자체가 지정됐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김제 고급 연성 동박 적층판 FCCL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두산은 김제 공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AI와 같은 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의 핵심 소재인 FCCL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8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700억 원을 들여 지은 공장은
앞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을 새로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유승우 사장은 전 세계 최초로 2가지 FCCL 공법을 보유하게 된 두산은 이번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1년 만에 생활인구 10만 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생활인구 등록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9월 생활인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1년여 만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활인구의 90% 이상이 시민이 아닌 외부 방문객이란 점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등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내년 말 안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상기후 충격이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원자재 수급에도 차질을 빚어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 전북 주요 산업의 성장률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 여파가 전북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지거나 지속성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전북 경제에 대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역사적 충격분해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는 2022년 무렵부터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후 이상기후 충격의 전북 산업 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약 마이너스 12%로 나타났으며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12% 정도로 분석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12일 고창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열었습니다.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 교육감은 수능 1등급 올리기 81 프로젝트 등 학력 신장 관련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무주군을 시작으로 14개 시군을 모두 순회한 공감 토크는 이날 고창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족들과 첨단 기술을 즐길 수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 체험관이 추석 연휴에도 운영됩니다. 오는 17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 운영하는 테마 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로 스마트 그리드 미래도시와 3D 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별기획 전시 거장들의 하모니 한국화 살아 숨쉬다가 12일 정읍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는 이상범과 변관식, 김은호 등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거장 14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관람객이 전통 회화의 미학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생공존과 내가 그린 산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김제에서 열리는 지평선 축제에 참여해 에어쇼를 선보입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 지평선 축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새만금 바람쉼터에서 블랙이글스의 특수 비행이 펼쳐집니다.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는 지평선의 꿈 3개를 날다를 주제로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고창읍 사무소가 지난 9일부터 고창읍 행복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8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주민센터는 민원실과 고창읍 사무소, 대회의실, 가족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